여러분, 혹시 눈을 감고 애니를 봐보신 적 있나요? 엥?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껏 돈 들여서 그림도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는데 눈을 감으라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감상 방법은 바로 성우의 연기, 그 중에서도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음성 연기에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감각의 90%는 호흡에서 느껴집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오신 동두천 애니 박사의 나레이션은 전달력을 위해 숨소리와 호흡을 모두 제거한 버전입니다. 호흡의 유무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들어보실게요. 바로 성우의 연기, 그 중에서도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성우의 연기, 그 중에서도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호흡만 추가됐는데 뉴스처럼 딱딱하고 냉정한 톤에서 훨씬 온화하고 인간적인 말처럼 들리죠? 이처럼 호흡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에 말 그대로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는 장치입니다. 성우가 호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캐릭터가 행복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오디오 드라마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KBS 극장이나 소설극장 등의 라디오 방송이 있고, 윌라나 밀리의 서재 등에서 제작되는 오디오북, 그리고 유튜브나 기타 플랫폼에서 제작되는 ASMR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사실 성우 학원에 처음 가면 애니메이션이 아닌 이 라디오 드라마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화면에 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호흡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장면을 그려내는 기본기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최애 아이는 성우의 호흡에 귀 기울여서 감상하기에 최적인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1기의 명장면인 쿠로카와 아카네의 호시노 아이 연기 파트가 있습니다. もうカメラ回ってるないしょ何が嘘はとびきりの愛なんだよ 목소리 음색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카네가 아이를 완벽히 따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만약 실사 연기였다면 표정이나 몸짓처럼 비언어적인 요소들로 포인트를 주거나 기세로 밀어붙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성우가 누군가를 흉내낼 때는 무조건 호흡이 전부입니다. 다들 느끼셨을 테지만 최애아이는 사실 연기하기 매우 어려운 작품입니다. 천재 배우를 연기해라. 일본 역대 최고 재능의 아이돌을 연기해라. 이건 말 그대로 연기의 천재들을 데려다 놓고 제작해야 하는 작품인 거죠. 작가는 자신보다 똑똑한 캐릭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처럼 배우는 자신보다 연기력이 뛰어난 캐릭터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자체를 추리해서 카피하는 배우 캐릭터, 천재 아역 출신의 재능형 배우, 아님 그냥 세계관 최강의 아이돌 등을 오로지 목소리 연기만으로 소화해내는 건 말 그대로 성우들의 차력쇼라고 할 수 있죠. 지난 3월 최애 아이 3기 마지막 화가 공개되었습니다. 루비와 아쿠아가 서로의 정체를 알아보고 감동의 재회를 하는 장면은 저도 정말 기다려왔던 장면인데요. 원작 만화에서도 해당 장면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성우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살렸을지 기대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몹시 아쉬웠습니다. 성우들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하이라이트에서 BGM이 너무 커서 성우들의 연기가 묻힌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호흡의 디테일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버리는 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기 마지막 화의 하이라이트는 환생이라는 서사적 장치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이 작품의 핵심 장면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화를 1시간으로 편성한 제작진의 의도에서도 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연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장면에서 루비는 그동안 감춰왔던 사리나의 자아를 밖으로 꺼낸다기보다는 자아가 마치 맷돌처럼 갈려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だけどお母さんは私を愛してはいなかった 친모가 사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마주하고 붕괴하는 과정에서 과호흡, 공황, 그로 인해 느껴지는 신체의 통증까지 호흡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ゆっくり息を吸え 마치 듣는 우리까지도 흉통과 근육 경련이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아쿠아의 감정선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쿠아는 아이의 죽음 이후 줄고 차갑고 냉정한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최종 목적인 아이의 복수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쿠아의 전생인 고로는 매우 상냥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리나를 환자가 아닌 마치 친동생처럼 아끼고 극진히 보살폈죠. 이 장면에서 아쿠아는 평소 하던 대사들보다 훨씬 호흡을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そんな夢を叶えるためにアイドルやってんだろ 대사의 톤과 어조만 보았을 때는 우리가 알던 쿨미남 아쿠아가 아닌 마치 다른 성우가 담당했던 고루와 비슷한 말투로 돌아왔죠.
사실 아쿠아가 고로의 자아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카네가 육교 위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준 순간이나 아리마카나를 위해 드라마에 판을 깔아주고 삐에용 분장을 하고 비코마츠의 활동을 뒤에서 돕거나 첫 라이브에서 우스꽝스럽게 우타게를 추고 이런 이타적인 모습들은 모두 아쿠아 속 고로의 상냥한 마음이 발현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아마미야 고로의 상냥한 내면을 호시노 아쿠아마린의 외면을 거쳐 몸짓이나 연기를 통해 보여줬다면 3기 마지막 화에서는 상냥하게 말하고 있다는 데서 주목할 만하네요. 즉 지금은 아마미야 고로의 자아를 완벽히 밖으로 꺼냈기 때문에 이렇게 다정하고 걱정하는 호흡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루비로 돌아와서 루비는 아쿠아에게 자신의 힘들었던 점을 토로합니다. 여기서 루비의 말투는 2기부터 줄곧 보여주었던 검은 별의 거짓말쟁이도 비코마츠의 루비도 아닌 사리나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혀 짧은 소리와 부정확한 발음, 두성으로 빠지는 쇳소리, 어린아이의 울음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대사는 사리나의 자아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성우와 디렉터가 명확히 캐치한 것입니다. 先生、私もう16歳になったよ。 그런 의미에서 다시 루비의 호흡으로 한 이 대사는 아쿠아를 연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리나의 자아이지만 루비라는 외면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어린아이의 화법을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이후 루비가 치대는 장면에서 아쿠아도 다시 쿨미남의 자아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만약 고로의 자아로 있었더라도 고로는 사리나를 연애 대상으로 본 적이 없으므로 저렇게 태어난 게 이해가 되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우들의 호흡으로 캐릭터들의 감정선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실 때 눈이 아닌 귀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캐릭터들의 숨겨진 감정과 자아가 들릴지도 모르니까요.